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매일 오전에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 창에다가 올려주는 짧은 어떤 그림과 설명 내용들을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서 투자에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많은 관세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미국의 60%또 멕시코, 캐나다한테도 한 25%또 보편 관세도 한 10% 이상 올린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찰스 수합에서 요번에 도널드 트럼프 2기에서 언급됐던 현재 예상되고 있는 관세를 다 한번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따져보니까 25% 넘어요. 이거 지난 100년 중에 제일 높습니다. 만약 이대로 다 속된 말로 불을 지르면은 대박 납니다. 그냥. 전체 수입품에 현재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공약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보면은 전체 수입품 가격 25%가 점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전에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1930년대. 이때 한때 20%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30대 관세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대공황 왔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올린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교역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조만간에 한번 관세를 만약 그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큰 그림에서는 예상한 대로 다 올리게 되면 오히려 경제 부흥이 아니라 미국민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고요. 글로벌 전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국가들한테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과거 지난 100년간의 그림과 한번 비교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예. 만약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상당 글로벌 경제 충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 내용은 뭐냐면은 지난 한 50년간의 경기 침체 국면과 요 경기 침체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노동 시장을 보면은 정부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를 정부 일자리로 굉장히 많이 메이크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요렇게 정부분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번 여기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요번 최근에 요 보시면 이 바이든 행정부 때인데 보시면 엄청나게 정부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정부분 일자리가 많아질 때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일자리나 경제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과거 보실까요? 이렇게 정부분 일자리가 많은 직후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그죠? 즉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데 인위적으로 정부 일자리 만들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건데 이번도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정부분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요거는 어떤 거냐면 NFIB라고 해서 미국의 중소기업 협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센티멘트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님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들 앞으로 기업의 기업 이익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더니만 지금 보면 최근에 보시면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업 이익 전망이 굉장히 크게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이렇게 기업의 수익 전망이 떨어지면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뭐 경기 침체 여부를 떠나서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잡 크리에이션, 일자리 창출의 한 55%가 여기 스몰 컴퍼니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 5명뿐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일자리를 줄이겠죠. 즉 그러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미국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기업의 수익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미국 일자리 한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중소기업이 안 좋다는 건 결국은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아무튼 계속 좀 중소기업들 하시는 분이 더 힘들다고 하시네요. 노동시장 앞으로 보시죠. 그리고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것도 참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거 BCA 자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먼저 보시면은요. 요 색깔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1기가 선거 전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 2달, 선거 후 2달 정도를 보실 때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을 때가 요렇게 이제 약간은 적색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일 때는 여기 약간 옅은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색깔인데 달러 지수입니다. DXY라는 건 뭐냐면은 달러 지수고요. 이게 이 DXY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통화 바스켓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지 약세로 가는지입니다. 참고로 이 DXY 바스켓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말 너무 흥미로워요. 볼게요. 이 DXY 달러 지수가 주요 통화 대비 달러가 이전에 트럼프가 이겼을 때는요, 트럼프 한 달 정도, 한 달 내지 한 40일 정도는 1기 트럼프 때 엄청나게 강세 가고, 1월 달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취임 근처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어요. 반면, 바이든 행정부일 때는 취임하자마자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갑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오히려 좀 안정화됐고, 근데 현재 DXY 달러 지수가 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나 흡사하게 1기와 같이 가고 있어요. 최근에 약간 이렇게 한 거 마저도 같은 거예요. 저 너무 영어로 오썸입니다. 진짜 섬찟할 정도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블러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달러 약세를 만드는 요인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다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실제로 실현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되면서 오히려 그때 달러가 조금, 그러니까 1월 하순경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거든요. 그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식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과거에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이번에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달러 움직임은 1기 트럼프 취임과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근데 1기 트럼프 취임 때는 1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그동안 한 달 반, 2달 가량, 한 달 반 가량 강세로 갔던 게 누그러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보시면은 여기는 요 오른편을 보셔야 되는, 이건 아래로 갈수록 이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10년 국채금리인데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미국 국채가 내려가는 겁니다. 즉, 미국 국채금리를 뒤집어 놨습니다. 여기 요 녹색이 미국 국채금리인데 뒤집은 겁니다. 반면에 요 짙은 색깔은 뭐냐면은 CTN에서 발표하는 City Economic Surprise Index라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Economic Surprise는 어떤 시장이 전망한 것보다 실제 데이터가 더 좋으면은 파지티브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반면 시장이 전망한 것보다 더 부진하게 나오면 네거티브 서프라이즈, 즉 여기에 숫자가 마이너스 떨어지는 거죠. 즉 그래서 그 검정색 숫자가 위로 가면 갈수록 예상한 것보다 경제가 더 좋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여기 보시면 아까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년 말,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게 되면 이코노미 서프라이즈는 하락하게 되고요. 반면 금리가 하락해서 금리 쭉 내려가면은 이코노미 서프라이즈가 커지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여기가 3개월, 미국 국채 금리를 이렇게 3개월로 앞으로 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스케일이 안 맞아요. 스케일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10년 만에 국채 금리가 언제 고점 5%를 찍었었냐면은, 요 부분 정확하게는 10월 초순이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 그림에서는 1월 초순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시티 이코노미 서프라이즈의 3개월 선행이기 때문에 그 선행성을 보여주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쫙 뜨니까 서프라이즈가 그때 쭉 꺾이죠. 반면 5%까지 떴던 금리가 쭉 내려가니까 서프라이즈가 플러스 값이 확 커져, 경 좋아지는 거죠. 즉 금리가 정리를 하면은 미국 금리가 4% 위에 놀게 되면은 실제 그 이후에 단기 이코노미 데이터가 나빠지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동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시적으로 한 4.5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시티 이코노미 서프라이즈는 아마 내년 초에는 좀, 지금은 되게 좋지만은 좀 나빠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오피스 CMBS
오피스의 연체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연체율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한 10개 중에 2개가 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데이터는 제가 그동안 잘 못 봤는데 이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 드린 겁니다. 여기 딜링쿠언시는 뭐냐면은 연체율입니다. 우리가 부도 나기 전에 연체하잖아요. 그죠? 이자 못 갚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부도 나는 건데 이거 이자 못 갚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연체율이 10.4입니다. 10.4고 2달 연속 여기 점 보이시나요? 2달 전에가 8.2였는데 지금 퍽퍽 뛰었어요. 아주 급격하게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10.4를 갔는데 이 10.4는 미국의 CMBS, 이게 그 오피스를 모기지 상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레코드 하이가 10.7인데 거의 그 근처에 와 있어요. 거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최근 2년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여기가 좀 시간이 걸려서 올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2년간 기준으로 저점 대비 최근 2년 동안에 22년 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거든요. 요때부터 여기까지 최근 2년 동안에 무려 8% 이상 점프를 했어요. 연체율이. 이때마다 연체율 1%대잖아요. 근데 채 2년 만에 거의 한 10% 넘어서 한 8% 이상 급증을 했고, 반면 가장 높았던 2010년대 초반에도 2년 동안 한 6%대, 6%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오피스 연체율이 좀 상당히 심각한 레벨로 가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즉, 그럼 왜 이렇게 오피스 연체율이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그건 간단하죠. 연준이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서 그런 겁니다. 연준 금리 올라가니까 모기지 금리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준 금리가 빠르게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가 느려지면은 글쎄요, 오피스 시장 CMBS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하면은 현재 요 팩트 자체가 레코드 하이만큼 높아져 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연체율이 크게 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오랫동안 이게 유지된다면 뭔가 이벤트가 날 여지도 있고, 근데 이 이벤트를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려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 그렇게 빨리 할 것 같지 않네요. 그러면 이 문제도 요 오피스 CMBS도 여러분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미국 오피스 부동산 투자에서 그런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좀 당분간 계속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좀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매크로 경제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로 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 한 꼭지 한 꼭지 여러분 투자에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